지금 현재 편집 화면을 보시면 번고래가 실제 움직이는, 그러니까 플레이 화면에서 움직이는 경로에서 벗어나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경로 중간에 번고래를 놓아준다면 다른 오브젝트들이 편집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러면 자, 번고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붙이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붙이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경로에도 붙일 수 있는 지점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자 번고래가 뒷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회전 모드를 선택을 한 다음 하늘색 동그라미 이 원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180도 회전을 해서 이쪽으로 번고래가 향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번고래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그리고 특수 메뉴에서 경로 메뉴를 불러와서 번고래가 경로를 따라 이동하게끔 코블록스 코드를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다이버가 난파선과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바다 장면을 전체적으로 이동하게끔 한번 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의 특수 항목으로 이동을 해서 경로를 하나 더 불러와 주시고요. 자, 라이브러리를 다시 눌러서 메뉴바를 닫아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경로를 전체적으로 좀 더 넓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번고래 경로보다 좀 더 넓게 경로를 설정을 해줄 예정인데요. 자, 경로 메뉴에서 보여지는 이 파란색 동그라미들을 선택을 해서 파란색 동그라미 중에 선택된 부분은 형광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뀌었을 때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 주셔야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한 후에 경로를 이렇게 당겨서 조정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이버가 가능하면 좀 넓게 이렇게 움직이게끔 경로를 설정을 해 주어야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난파선을 감싸는 형태로 경로가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있는 파란색 지점들을 이동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동해 주었고요. 중간에 이런 바위나 또 여기에 있는 이 난파선에 충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런 다른 오브젝트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유의해서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닥에서 대략적인 경로의 모습을 먼저 설정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로 끌어올려서 다이버가 실제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쪽에 있는 경로 포인트들을 조정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 암초 형태의 문을 통과하도록 경로를 설정을 해 주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아래쪽을 이동해서 다이버가 이렇게 좀 더 실감나게 바닷속을 헤엄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경로 모습은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이 상태로 경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경로에 이 포인트 지점을 딱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부분만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이 파란색 지점 각각의 포인트가 아닌 다른 부분에 클릭을 하면 경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선택이 되면 메뉴가 총 4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회전 모드와 이동 모드, 드래그해서 올리기, 드래그해서 크기 바꾸기 4개의 메뉴가 모두 다 보여진다면 이 경로 전체가 선택이 된 것이고요. 만약에 메뉴가 2개만 보여진다면, 그래서 이동 모드와 드래그해서 올리기 이 2개만 보여진다면 파란색 지점이 개별적으로 각각 하나만 선택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경로를 전체적으로 위로 끌어올려 줄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하얀색 줄 부분, 그러니까 경로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게끔 해주겠습니다. 자, 전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올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경로를 올려 주었고요. 자, 올린 상태에서 혹시 충돌하는 오브젝트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하면서 자,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네, 자, 지금으로서는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로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자, 이름을 다이버 경로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코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경로는 기본적으로 코블록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다이버 경로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범고래를 경로에 붙여주었던 것처럼 똑같이 다이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자, 붙이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붙이기를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붙이기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붙이기를 선택을 해서 여기쯤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자, 다이버는 회전 모드를 이용해서 이쪽 방향으로 돌려주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경로를 움직이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범고래와 다이버가 지금 서로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이버의 코드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이버에도 코블록스 코드가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코블록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고 다이버로 이름도 수정이 되어 있고요. 자, 경로에도 다이버 경로 그리고 코블록스에서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항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켜져 있는 이 코블록스 코드는 범고래의 이동에 대한 코드였죠. 그래서 이름을 범고래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 코드도 각각의 오브젝트에 관련된 코드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름 변경할 때에는 코블록스, 처음에 이렇게 코블록스를 선택하면 코블록스로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로 메뉴를 열어주시면 이름 변경 첫 번째에서 이 코드의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범고래에 대한 코드도 범고래로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해 주었고요. 자, 새로운 코블록스 코드를 열었는데요. 자, 여기는 이름을 다이버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버는 여기에 있는 블록 코딩 항목 중에서 이벤트로 이동을 해서 다이버를 클릭했을 때 다이버가 경로를 따라 이동하게끔 이렇게 코드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 블록 아래에 이벤트 항목 중 다이버를 클릭했을 때 이 블럭을 새로 더 붙여 주었고요. 이 상태로 동작으로 이동을 해서 조금 전에 범고래에 이제 경로를 적용을 해주었던 것처럼 똑같이 자, 다이버를 5초 동안 다이버 경로를 따라 앞으로 이동하기 이 블럭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5초는 조금 짧으니까 한 30초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플레이 화면을 눌러서 코드가 잘 적용이 되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화면을 누르고 지금 현재 범고래는 클릭과 상관없이 플레이를 선택하자마자 바로 이 경로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이동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었죠. 그래서 바로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다이버에 자, 마우스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화살표, 마우스 커서가 화살표 모양이 되어 있는데 다이버로 가까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오면서 클릭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다이버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클릭하자 다이버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편집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범고래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범고래가 그냥 이동을 하고 이동하는 모습을 여기에 있는 이 메인 카메라로 바로 그냥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 주었는데요. 자, 다이버는
다이버가 이동하는 과정을 따라서 우리가 다이버의 시점에서 이 바다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코드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다이버의 시점에서 바다 모습을 볼 수 있으려면 현재 있는 이 카메라 외에 다이버에게 붙어있는 새로운 또 다른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자, 카메라를 추가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카메라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복제를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라이브러리의 특수 항목으로 이동해서 첫 번째 항목에 있는 카메라 오브젝트를 이렇게 가져오셔도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를 다시 눌러서 메뉴바를 닫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카메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먼저 이름을 다이버 카메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메인 카메라가 새로 추가한 다이버 카메라로 변경이 되게끔 코드를 적용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코드에서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이번엔 붙이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붙이기를 클릭을 하면 다양한 지점에서 붙일 수 있는 지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다이버 오브젝트의 머리, 이 탑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붙이기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자 카메라가 다이버의 머리에 가서 이렇게 딱 붙게 되죠. 자, 다시 코드로 이동을 해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 보이시는 이 파란색 카메라가 장면의 메인 카메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이버가 경로를 따라 이동할 때 다이버의 시점에서 우리가 바다 모습을 볼 수 있으려면 현재 기본 카메라, 메인 카메라로 설정되어 있는 이 파란 카메라가 아니라 다이버의 머리에 붙어 있는 이 카메라로 변경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다이버를 클릭했을 때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 이 블럭 사이에 카메라를 변경해주는 블럭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에 블록 항목, 각 항목 가장 위에 보시면 이 돋보기 표시가 있는데요. 돋보기 표시에서 블럭을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창에 카메라라고 이렇게 멘트를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형태 일반에서 카메라를 다이버 카메라로 바꾸기 항목을 이렇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버를 클릭했을 때 메인 카메라를 다이버 카메라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다이버를 30초 동안 경로를 따라 이동하게끔 이렇게 코드를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코드 항목을 다시 한번 눌러서 이렇게 메뉴창을 닫아 주시고요.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눌러서 코드가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장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눌러서 범고래 오브젝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자, 다이버 오브젝트를 찾아서 마우스 클릭 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보일 때 다이버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자 다이버 머리 위에 붙여준 카메라로 시점이 바뀌면서 다이버가 이동하는 그 경로를 따라서 바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 중에서 카메라를 변경해주는 코드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이동하게끔 해주시면, 자, 그러면 그 오브젝트의 이동 상황에 따라서 혹은 이동하는 모습에 맞춰서 주변 모습을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뒤로 돌아가기를 눌러서 다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범고래와 다이버의 경로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카메라를 변경하는 이런 작업도 함께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자, 남아있는 오브젝트, 꽃게, 그리고 물고기떼, 그리고 여기 있는 돌고래와 상어, 불가사리, 이렇게 5개의 생물 오브젝트에는 먼저 돌고래와 상어는 간단하게 애니메이션만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꽃게와 물고기떼에는 경로는 지정하지 않고 코블록스 코드의 동작 이동 블럭을 사용을 해서 움직임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상어와 돌고래의 애니메이션부터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상어 오브젝트가 화면 중앙에 오게끔 한번 해볼게요.
오브젝트가 화면 중앙에 보이게끔 하려면 키보드에 V키를 눌러 주셔야 하죠. 이렇게 오브젝트의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V키를 누르면 오브젝트를 화면 중앙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상호 오브젝트가 현재 선택이 되었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름을 상호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가장 아래에 있는 스윙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번에는 돌고래 오브젝트의 애니메이션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돌고래 오브젝트의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키보드 V키를 누른 다음 자, 마우스 휠을 앞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가운데에 있게끔 가운데에 돌고래 오브젝트가 보여지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똑같이 이름을 돌고래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애니메이션은 하이 점프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불가사리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불가사리 오브젝트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키보드에 V키를 눌러주시면 불가사리 오브젝트를 화면 중앙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아래에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워크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가사리에는 코드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애니메이션이 변경이 되게끔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코드로 이동을 해서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이 코드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그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코블록스 새로운 코드를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코블록스 옆에 있는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름을 불가사리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불가사리 오브젝트로 다시 이동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이름을 불가사리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코드 항목을 선택을 해서 코블록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활성화 상태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검색창으로 이동을 해서 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형태의 일반에서 특정 오브젝트 혹은 아이템의 애니메이션을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정하기 블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이버 항목을 불가사리로 바꿔주시고요. 자, 애니메이션을 댄스로 한번 댄스로 정하기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 댄스로 정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불가사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가사리가 조금 전에는 그냥 서 있었는데 여기선 계속 지금 댄스, 그러니까 춤을 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기를 다시 선택을 해서 이벤트에서 자, 특정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져온 다음 자, 클릭하는 대상을 불가사리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불가사리의 애니메이션은 자, 워크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불가사리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애니메이션을 댄스로 정하기, 다시 말해서 워크에서 댄스로 바꿔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눌러서 코드가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장면을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불가사리를 찾아 주었고요. 자, 이번에는 불가사리 근처에 이렇게 불가사리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조금 전에 다이버 위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손 모양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불가사리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도 손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마우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불가사리의 애니메이션이 댄스로 정해지면서 그러니까 댄스로 바뀌면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춤추는 애니메이션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이 돌고래는 조금 전에 하이 점프로 애니메이션을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이렇게 크게 점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상어도 꼬리지느러미를 이렇게 흔들면서 헤엄치는 모습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기를 눌러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상단 메뉴에 코드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코드 부분을 닫아 주시고요. 자, 마우스 위를 뒤로 돌려서 화면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쪽 편에 있는 불가사리 그리고 상어, 돌고래는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코드를 모두 적용을 해 주었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꽃게와 물고기떼의 코드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꽃게 코드를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꽃게 오브젝트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을 하고 키보드 V키를 눌러서 자, 꽃게가 중앙에 오게끔 해 주었습니다. 자, 꽃게 오브젝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름을 꽃게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코드를 눌러서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활성화 해주겠습니다. 자, 코드로 이동을 해서 코블록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기존에 있는 코블록스 코드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코블록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를 눌러서 이름 변경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오브젝트 이름과 동일하게 꽃게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었고요. 자, 가능하면 여기에 있는 이 코드와 오브젝트 혹은 아이템의 이름을 동일하게 설정해 주는 것이 나중에 버그가 발생했을 때 코드를 수정하거나 또는 이제 코드 내용을 이제 바꾸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럴 때 내용을 변경해 줄 때 좀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정 오브젝트에 혹은 아이템에 적용되어 있는 코드는 그 오브젝트 혹은 아이템 이름과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꽃게를 선택을 해 주었고요. 자, 꽃게도 불가사리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다이버와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 꽃게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이 꽃게의 어떤 동작이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꽃게를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져와 주시고요. 이 클릭했을 때 블럭은 항목 중에 이벤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동작으로 이동을 해서 이동의 가장 앞쪽에 있는 꽃게를 자, 몇 초 동안 앞으로 혹은 뒤로 혹은 왼쪽으로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기 이 블럭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꽃게를 여기선 한 30초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다이버와 마찬가지로 30초로 설정을 해 주었고요. 앞으로 자, 여기서는 한 5m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꽃게 오브젝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눌러서 자, 화면을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꽃게를 찾아주시고요. 자, 꽃게에 가까이 이렇게 마우스를 대니까 자,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꽃게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한번 코드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뒤로 가기를 눌러서 편집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자, 30초 동안 5m로 설정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5m도 30m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눌러서 자, 꽃게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보다 확실히 빠르게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기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물고기떼 코드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 항목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메뉴 창을 닫아 주시고요. 자, 마우스 위를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물고기떼가 보이도록 이렇게 찾아주세요. 물고기떼를. 자, 물고기떼를 선택한 상태로 키보드 V키를 눌러서 가운데 오게끔 해주시고요. 이 물고기떼를 조금 옆으로 한번 먼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나오는 메뉴, 자, 물고기떼 오브젝트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메뉴 중에서 이동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빨간색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노란색으로 바뀌게끔 해주시고요. 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약간 옆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버의 경로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게 되겠죠. 자, 이 상태로 물고기떼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코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요. 이제 코드 항목을 클릭을 해서 자, 코드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코블록스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그래서 메뉴를 열어서 이름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물고기 떼 이렇게 오브젝트 혹은 아이템과 동일한 이름을 넣어 주었고요. 자, 이번에 저 물고기 떼는 그냥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범고래와 마찬가지로 플레이를 클릭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이 물고기 떼가 움직이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움직이게끔 할 때는 제어 항목에 있는 무한 반복하기 블럭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동작으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이동하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동하기 블럭을 가져와서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눌러서 가운데 있는 메뉴바를 닫아 주었는데요. 자, 꽃게가 아닌 물고기 떼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물고기 떼가 보면 바다에서 쭉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또 이렇게 움직였다가 자, 큰 물고기 마치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물고기 떼가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모습이 연출되게끔 한번 이 이동하기 블럭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물고기 떼를 1초 동안 앞으로 1m 이동하기. 자, 이것을 복제를 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복제 혹은 복사하기 이런 항목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자, 복제하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앞으로 이동하기였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로 이렇게 바꾸고 다시 복제하기를 눌러서 이번엔 뒤쪽으로 이동하기, 또 복제하기를 눌러서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작을 무한 반복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 주었고요. 자, 플레이를 눌러서 물고기 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물고기 떼가 앞 그리고 왼쪽, 뒤,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는 있는데요.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고 보는 방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만 하고 있어서 약간 실제 물고기 움직임과는 좀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자, 편집하기 화면으로 되돌아가기를 눌러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움직임이 좀 더 크게 보여지려면 이 이동하는 미터를 더 크게 조정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이동하기를 한 10m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10m로 이렇게 바꿔서 먼저 이동하는 속도 혹은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의 크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눌러서 자, 확인해보니까 미터가 아까 1m에서 지금 10m로 한 10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물고기의 움직임이 훨씬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편집 화면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자, 그런데 10m는 좀 너무 좀 큰 것 같기도 해서 7m 정도로 살짝 줄여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물고기 떼가 이동은 바뀌는데 보는 방향은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보는 방향을 바꿔주는 블럭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물고기 떼가 보고 있는 방향을 바꿔주려면 이 물고기 떼 오브젝트가 회전하게끔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 왼쪽으로 보게끔 이렇게 90도 정도 회전을 하면 자, 보는 방향이 바뀌면서 그 바뀐 방향으로 이동하게끔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은 전부 다 앞쪽으로 이동하게끔 설정을 바꾸어 주었고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고기 떼가 회전해서 그래서 보는 방향이 바뀌게끔 자, 회전하는 그 블럭을 찾아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작 항목으로 가서 이동 항목을 이렇게 선택해서 찾아보면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 아래에 특정 오브젝트가 몇 초 동안 시계 방향으로 180도만큼 회전하게끔 하는 블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블럭을 찾아서 드래그해서 가져오셨다면 화살표를 눌러서 가운데 있는 메뉴창을 이렇게 닫아 주시고요. 자, 지금은 한 90도 정도 회전을 해서 90도 정도 이 방향이 바뀌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1초 동안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하기로 이렇게 설정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블럭을 똑같이 복제를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복제하기를 눌러서 자,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기 사이사이에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똑같이 복제를 해서 이동하기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었고요. 또 복제하기를 눌러서 복제한 다음 자, 이동하기 뒤에 이렇게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가 잘 설정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물고기떼를 1초 동안 앞으로 7m 이동하고 그 다음에 있는 회전하기 블럭을 보니까 오브젝트가 지금 현재 꽃게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반드시 물고기떼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블럭을 가져올 때 간혹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 혹은 아이템이 아닌 다른 오브젝트나 아이템이 적용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떼가 이동하고 그리고 90도만큼 회전해서 방향을 바꾸고 바뀐 방향으로 또다시 앞으로 이동하고 또 그 다음에 또 90도만큼 회전해서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바뀐 방향에서 앞으로 이동하게끔 코드를 적용을 해 주었고요. 물고기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플레이를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하고는 다르게 방향을 바꾸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것으로 여기에 있는 바다 오브젝트들의 여러가지 코드나 움직임,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모두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면 메뉴로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장면으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장면으로 가보면 다이버가 현재 배 위에 이렇게 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장면에서는 다이버의 코드를 적용을 해서 다이버를 클릭하면 두 번째 장면, 그러니까 바닷속 장면으로 장면이 전환되게끔 코드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던 것처럼 다이버 오브젝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름이 다이버로 설정이 되어 있고 코드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코드를 열어서 지금 첫 화면에서는 코드를 적용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코딩 언어 선택 첫 화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코블록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 그리고 다이버를 클릭했을 때 장면이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 이 블록 아래에 이벤트에 있는 다이버를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져와서 적용을 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장면이라고 한번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 제어 항목에서 장면으로 가기 이렇게 블럭이 있는데요. 자, 장면으로 가기 블럭을 클릭했을 때 블럭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 장면 없음을 바닷속 배와 다이버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코드 메뉴를 닫고 플레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눌러서 다이버 가까이에 마우스를 가져가자 마우스가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로 다이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다이버를 클릭하자 바닷속에 있는 다이버 모습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고요. 자, 이 상태로 다이버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다이버를 따라서 카메라가 바뀌면서 다이버의 이동에 따라 바닷속에 있는 여러 생물들 그리고 난파선 그리고 또 암초 또 여러가지 해초 자, 저 멀리에 물고기떼가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렇게 바닷속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꽃게를 클릭하면 꽃게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바닷속 장면 전환과 그리고 또 바닷속에 있는 여러 오브젝트 그리고 또 바닷속에 있는 오브젝트의 코드를 또 적용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코스페이시스 응용편 1차시 VR 바다 공간 만들기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뵙겠습니다.